자격정지는 아까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서공에게만 부과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 처분청 그 교재를 보세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처분청은 뭐다? 교부한 시도이사. 근데 그 주의사항 아까도 중요하다 그랬지만 교부한 시도이사하고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가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의견 제출이라고 적어. 의견 제출이라고 적으세요. 의견 제출 적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무소 쪽에서 의견 제출 기획까지 다 주고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자격정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7가지나 되죠. 일단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자격정지입니다. 아까 이거 개공은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서공은 자격정지요.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만 돼요. 이건 과태료 아니고. 그리고 이제 6번 책 가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쓰면 자격정지. 아까 개공이 하면 임의적 취소라 그랬죠. 서공이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강경. 자, 누가 가중강경권자를 써요? 시도의사 동그라미 몇 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치세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격정지 밑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자, 이 지문도 숙지하세요. 이것은 정지에서 나와요. 자,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시도지사가 발견하기 쉬워요.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쉬워요.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쉽죠. 그러면 이걸 시도지사에게 뭐 해준다? 이건 보고가 아닙니다. 통보를 해줘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이 규정이 나온 것은 자격 취소에서 나와요? 정지에서 나와? 정지. 그러면 시도지사 보고 자격정지 내리라고. 왜냐하면 이분은 권한이 없어요. 자격정지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 내리라고 통보를 해줘.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시도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이건 자격정지에서 나옵니다. 이 지문도 대단히 중요해요. 무조건 숙지하세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지정취소는 기소기호 재량이요. 처분청은 국장. 됐어요? 그럼 이제 자격 취소 사유 한번 지정 취소 사유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쭉 했는데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뭘 받았을 때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요? 언제까지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3개월. 받지 않거나 변경도 승인 받으라는데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내용에 위반했을 때 이것도 무슨 사유? 지정 취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뢰받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차별 공개했어요. 이것도 뭐가 돼? 지정 취소. 그럼 이건 지정 취소만 됩니까? 징역 벌금 같이 됩니까? 같이 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이것은 5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같이 적어 놓고 공부하세요. 자, 운영 규정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이 되고 이것은 지정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거래 정보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1년 이내 운영하라는데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러면 지정 취소가 되는 거죠. 지정 취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개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뭐 하거나
사망. 법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했을 때. 자, 이것도 지정취소. 그러면 우리가 사망 해산은 성질상 청문을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 그래서 이제 지정취소는 원래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청문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서 취소를 시켜야 되고, 이거는 청문 안 줘도 줘요. 자, 이것은 이제 지정취소 사유, 어차피 암기 사항들이고 이제 제재가 같이 부과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실래요? 자, 뒷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청문이 나옵니다. 이 청문하고 의견 제출 기회가 나와 있는데, 청문이란 의의 한번 보세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앞서서 의견 동그라미, 증거 동그라미. 자, 의견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근데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하는 절차다. 의견 동그라미. 자, 청문 사유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아까 뭐라 했어요? 취소는 다 청문 거치라고 했죠? 근데 정지는 의견 제출 기회만 주면 돼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나와 있죠? 자, 절차. 청문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 알려주라 그랬어요? 10일 전까지. 그리고 이제 의견은 사전에만 알려주면 돼요. 사전. 방법은 서면이든 구술이든 정보통신망 아무거나 셋 중 하나. 자, 기타 청문과 의견 제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청문을 거쳐야 할 것이 안 거쳐도 되는 것들이. 한번 읽어봐. 4가지. 청문과 의견 제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2번만 체크하세요.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 지문 있습니까? 2번만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둘 다 자격 취소 맞죠? 이 둘 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 거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치고 취소하면 청문 자체가 취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데 이것은 징역형은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이것은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문을 안 거치고 취소가 가능하다. 청문을 안 거치고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법원의 재판 등으로 명백한 경우는 청문을 걸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지문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징역 내렸어, 안 내렸어? 근데 행정기관에서 청문 기회를 줘봤자 구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어차피 이건 불필요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청문 안 거치고도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나머지 취소 사유는 사망 해산 빼고는 다 청문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깊게 나오면 이것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명백한 경우 이런 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고. 정리되고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7, 8월 달에 예상 문제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처분의 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명백한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의사항이 말 그대로 주의사항 틀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 끊어보세요. 이것은 청문 안 거쳐도 된다 그랬죠? 청문 안 거쳐. 의견 제출만 주지. 근데 뒷지문 행정 형벌하고 행정 질서보는 청문 거치냐 이 말이에요. 안 거쳐. 청문은 오로지 어떤 것만 취소만 거친다니까. 징역, 벌금, 과태료는 청문 사유 아니에요. 근데 불리한 것 때문에 이거 청문 거치지 않아도 될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고. 안 거쳐. 그 다음에 청문을 거치지 않는 처분은 무효고. 자, 3번 별표 주소. 이것도 그 법적 근거 알아야 돼.
청문 사유는 어느 법에서 나온다요? 공인 중개사법이 나와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청문 거치라. 이 규정은 중개사법에서 나와.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이런 절차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절차 규정은 우리 법에 없어. 그럼 어디서 나와? 행정 절차법에서 나온다. 이 법적 근거가 중요해요. 청문에서는 그래요. 청문에서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청문 사유는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청문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 자,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구나. 되게 쉽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청문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개사법에서 머리 아프고 어렵다는 부분 처분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벌칙 들어갑니다. 벌칙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쉽습니다. 나중에는 쉬울 건데, 자, 그러면 벌칙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여태 행정 처분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행정 처분 종류가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자격, 업무 정지부터 할게요.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정지, 지정 취소. 그러면 지금 배운 것이 행정벌이요. 벌칙이 이게 행정벌이라고. 이 개념 흔들면 안 돼. 그럼 행정벌이 뭡니까요?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행정형벌하고 질서벌. 그러면 행정형벌이 뭘 말합니까요? 징역벌금. 질서벌이 과태료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나란히 적었을까? 병과할 수 있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러면 처분하고 형벌은 병과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록 취소하고 징역, 자격 취소하고 징역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자격증 양도돼야 하면 자격 무슨 사유?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되잖아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시키면서 징역, 자격을 취소시키면서 벌금, 병과가 자유롭다 이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 사유가 다 되잖아요. 그럼 이거 취소시키면서 징역, 취소시키면서 벌금 같이 할 수 있다.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가 있어요? 처분하고 질서벌, 처분하고 과태료 병과할 수 있을까? 있어. 있답니다. 있어. 있는데 몇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 이렇게. 자격 정지하고 과태료 이렇게는 병과할 수 없어요. 그럼 한 가지는 뭐예요?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자, 이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배웠죠. 운영규정 승인 받으라 그랬죠. 받았어 안 받았어? 변경 승인 받으라 그랬죠. 안 받았어.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이건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과태료. 지정 취소시키면서 과태료 같이 부과할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자, 가능하는데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양도대하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그럼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징역하고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냐고.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 그냥 안 돼? 자, 여기 뭐예요 이거? 또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병과할 수 있어요? 징역하고 과태료. 형벌하고 질서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징역하고 과태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출제자가. 병과할 수 있을까? 안 돼? 왜 안 돼? 하여튼 안 돼. 우리 안 됩니까?
애 안 되냐? 색깔이 같잖아요. 병과할 수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병과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알아서 이건 이제 하나 지문으로 뜰 수 있다. 4번 지문에 병과할 수 있냐. 금지행위 문제 나올 때도 병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방금 우리가 대상자를 배웠어. 대상자 기억납니까? 자,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하고 소공. 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부과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징역벌금은 개공에게 부과됩니까? 징역벌금 부과되겠죠.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소공에게는 되죠. 양도 돼요. 자격증 양도 1년 5일. 거래정보 사업자는 징역벌금 있어요? 운영규정 과태료인데. 자, 징역벌금 있어? 방금 했잖아요. 의뢰받지 않는 거 다르게 차별 공개할 때 몇 년하고 몇 년? 되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징역벌금 대상이 돼? 중개보조원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중개보조원. 그럼 무등록업자 되죠. 3년하고 3천. 그래서 결국은 다 돼 다야. 징역벌금은 누구나 다 돼. 자, 그러면 과태료 봐보세요. 개공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까? 되죠. 수없이 많잖아요. 개시의무 위반부터 시작했고. 자, 공인중개사는 되죠. 소공은 되죠. 자격증 위반 나가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짜리 많죠. 거래정보사업자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보조원은 아까 과태료 안 된다고 했죠. 무등록업자도 과태료 없죠. 그럼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무등록업자도 징역벌금만 되지 처분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이게 다 외우기 힘들면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이 둘은 징역벌금은 되는데 처분하고 과태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머릿속에 힘들면 두 가지만 외워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외에 지금 적힌 거 외에 또 있어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찍어봐. 주관식. 아니 저거 왜 적힌 거 왜? 자, 과태료 대상이 또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니 뒤에 분. 뭐예요? 일반인 말고 우리 저기 여기밖에 없다. 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렇죠? 또 있는데?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500만 원짜리 4개나 있잖아요. 네 됐어요? 감독 위반에도 500만 원 협회가 또 공개사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아도 50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형벌 대상자, 처분 대상자.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형벌은 누구나 다 돼. 형벌은 다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보조원하고 무등록 처분이 없고 과태료가 없다. 이거 이제 정 모르겠으면 이 두 가지라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정의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공반대 지장이 없다. 이건 이제 서론 파트에서 이걸 잡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병과할 수 있느냐? 누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냐? 뭐 이런 거.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뭘 떠나야 돼요? 공부하러? 자, 형벌. 형벌은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건 사유는 암기 사항들이잖아요. 암기 사항들. 근데 이거 다 머릿속에 아마 들어있을 걸?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3년짜리는 몇 개 안 되니까 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는 수없이 3년하고 3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이게 3년이에요. 3천이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9 뭐요? 금지행위죠. 자, 거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묶으세요. 이 금지행위 33조 1항입니다. 33조 1항. 그리고 이제 9번이 33조 2항. 그럼 우리가 두 문자로 어떻게 했어요? 금지행위가 관, 직, 상, 투, 시, 단. 이게 1항이고 2항이 방.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누구든지 개공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관직상투 시단방이잖아요. 이거 3년짜리요. 무등록업자 다 알고. 거짓 등록 하나만 외우면 되네. 이제 거짓 등록 하나만. 그럼 3년짜리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관직상투 시단방. 자, 금쟁이. 자,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지금 넣어졌을 거예요. 관직상투 시단방. 됐죠? 그렇죠? 3년짜리. 아, 금쟁이 할 때 이 앞주에인가? 그 앞주에인가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년짜리 1천만 원 이하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일단 이것은 이제 그 2번, 6번, 7번 2번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몇 적으세요?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하고 1천. 적었죠? 자, 6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아닌 자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7번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를 한 자.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하고 11, 12, 13, 14 묶으세요. 금지행위라고 적어. 자, 적었어요? 그러면 금지행위 뭐요? 매, 무, 보, 거잖아요. 중개 대상을 매매를 업,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보수 실립이 초과, 보, 거짓된 언행, 거, 매무보고. 자,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벌칙은 우리가 금지 행위만 외워도 거의 다 되잖아요. 반 이상은 돼버렸네. 그렇죠? 3년짜리, 1년짜리. 그래서 이제 매무보고 1년하고 1천. 기억나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외운 거예요. 지금 이것만 오늘 것만 외우더라도 앞으로 또 뭐 한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남았으니까 뭐 나머지 거야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자, 매무보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관직상투 시단방 3년하고 3천.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하나씩 외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뭐 이 정도. 그러면 거의 반 이상 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다음에 양벌 규정 한번 봐 드릴게요. 무슨 규정? 자, 양벌 규정 4줄 읽어 보세요. 4줄. 자, 4줄 읽습니다. 속으로 읽어 봐요. 잘 읽으셨어요? 근데 거기 세 번째로 과한다. 벌금형을 뭐 한다? 과한다. 몇 절. 그러니까 벌금형이 부과된다. 근데 중위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지문 있죠? 자, 그러면 이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고용인 등.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징역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 둘 중 하나 부과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한다는 말이 선고된다. 됐죠? 근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 자, 다시. 직원들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돼서 둘 중 하나 받았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 내용 있죠? 됐죠? 그러면 이게 양쪽 다 벌금 받아서 양벌, 그죠? 그리고 이제 과실 책임 성격.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떨어지는, 그죠?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은 어디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행정, 형벌에만 적용돼요. 왜? 징역, 벌금이 행정, 형벌이잖아요. 행정, 형벌. 자, 그러면 행정 질서벌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왜? 여기가 과태료 받으면 여기 과태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죠. 그럼 행정 처분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진한 부분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에만 적용이 된다. 질서벌하고 처분에는 적용이 없다.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징역, 벌금이 행정, 형벌입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자, 개공이 잘못해갖고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어, 안 했어? 기억나? 결격사유라고 기억납니다. 근데 양벌 규정 때문에 개공이 3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결격사유라 그랬어요?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벌 규정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필치 문제는 되지 않는다. 벌금 때문에 필요적 취소는 아니에요. 결격사유는 필치잖아요. 자,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은 행정, 형벌에만 적용이 된다. 이 지문 행정, 형벌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은 무엇과 관련해서?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적용돼요. 자, 우리 중개사법 양벌 규정은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적용된다고. 됐죠? 예. 형법 위반한다 할지 그래갖고는 우리 중개사법상 양벌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형벌은 사유 암기하시면 돼요. 사유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로 들어갑니다. 행정 질서벌이 뭐요? 과태료죠. 과태료는 몇만 원하고 몇만 원?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사유들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 와서 이것도 거의 다 암기 됐을 걸? 안 되는 거 몇 개 빼고. 그렇죠? 거의 다 암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거기에 500만 원짜리 1번 체크하세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누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어요? 500만 원. 기억나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광고 유형의 기억 있잖아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된 표시 광고. 허위 매물을 올렸다 이 말이죠. 허위 매물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매물을 올렸어요? 이런 것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라래.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공은 500만 원. 자, 2번 보세요. 2번,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랑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가로 안에 넣어놨죠. 아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라 했어요? 국장이죠. 그럼 국장이 직접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냐고 주로.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옛날로 말하면 한국감정원, 여기서 위탁받아서 처리해요. 그죠?
근데 이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제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얼마? 500만 원. 그리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 관계된 확인 동그라미 추가 정보 게재 등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것도 얼마? 이것도 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표시 광고할 때 다 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했어요. 저 앞에 찾아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한 거예요.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성이 방금 했죠.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그리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자. 누가 안 했어요? 개고. 500만 원 기억나? 예, 수없이 강조했고. 자,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우리가 교육할 때 수없이 했어 안 했어? 500만 원. 그죠? 그리고 8, 9, 10, 11 묶으세요. 8번, 9번, 10번, 11 협회라고 적어.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아까 협회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아까 했죠?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500만 원 과태료.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500만 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500만 원.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다 협회에서 500만 원짜리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반 이상은 암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500만 원짜리. 그다음에 가중환경 과태료 처분청 동그라미 과태료 금액은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환경 2분의 1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0만 원. 과태료 처분청 부가청이 가중환경권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한번 봐볼게요. 100만 원짜리도 거의 다 한계가 됐을 거예요. 봐보세요. 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 누가 게시하지 않았어요? 개공. 100만 원. 사무소 명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성명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한 자. 누가 그랬어요? 개공. 100만 원.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중개단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자. 누가 위반했어요? 개공. 우리가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기억나?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명시해서 하라 그랬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위반해도 100만 원 맞죠? 그럼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외에 면적이랄지 가격이랄지 뭐 건축물은 총 층수,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욕실 개수 이런 거 다 화장실 개수 이런 거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 100만 원.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 이거 기억나? 휴폐업체에게 변경 신고 위반했다. 기억나죠? 그러면 그 7번 별표. 이거 손해배상 책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거 100만 원이라고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고 또 누구에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거 쌍방. 보험 설명은 쌍방. 그리고 완성 전에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완성 전이 아니라 완성된 때. 보험 설명은 완성된 때 설명하고 쌍방에게 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다가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8번 9번 묶었어요. 자격증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문자를 쓰면 돼 안 돼? 이거 위반해도 얼마? 100만 원. 이거 다 100만 원짜리잖아요. 아마 거의 다 기억이 됐을 거예요. 한두 개 빼고. 자, 과태료 처분청 2분의 1 가중환경. 가중하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 5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의외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고.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누구요? 국장이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장. 일관성 있어요. 협회 감독기관 방금 누구라 했어요?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과태료도 국장. 이건 다 국장이에요.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누구? 왜? 실시권자가 누구요? 시도에서. 일관성 있죠? 그다음에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누구? 시도에서. 이것도 일관성 있어요. 자격증 교부한 사람. 시도의사. 자격 취소한 사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공 킬러는 등록관청. 그렇죠. 개공 킬러가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청도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개공 딱 등록할 때도 자 개공 되려면 등록관청에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부가징수권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의외로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 규제에 따라서 부가징수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벌칙 파트는 암기사항들이니까 암기사항 자꾸 읽어서 뭐 두 문자로 해도 되는데 직독 직해가 돼야 돼요. 두 문자로 하면 또 맞춰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 시간 내에 맞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직독 직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한다.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휴피업 신고 위반한다.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직독 직해가 돼야지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자꾸 보면 암기가 될 거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암기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쭉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다 맞으면 70점이 확보가 된 겁니다. 70점이 확보되는데 어제 그제 모의고사 볼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1장 파트 6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취득 특례 규정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거래 한 가지. 자,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여기는 한 두 문제 정도, 여기는 한 문제, 여기도 두 문제 정도 보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5문제는 나올 거예요. 4문제 내지 5문제 나와요.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부할 게 되게 많죠.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가장 많을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그래서 2문제씩 배정이 되고 여기는 이제 공부 양이 적으니까 한 문제. 근데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자, 칠판 봐보세요.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칠판을 봐주세요. 아주 좋았어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디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를 신고관청이라 그래요? 이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말해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고 기억나요? 그러면 이 신고관청은 부동산 쪽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소는 남양주에다 두고 강남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돼? 강남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등록관청하고. 자, 여기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만 신고 들어갈까? 토지하고 건축물만. 자, 토지하고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임목하고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면적 지역 제한 없이 다 신고해야 되죠. 지분 거래하면 토지 건물 지분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지분 해야 됩니까? 네, 합니다. 지분 거래도 신고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만 신고한다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하라 그랬어요. 이 권리가 뭐예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 분양권은
토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다 신고해야 되고. 자, 입주권은 어떤 입주권이 신고 대상이 돼요? 자,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사업시행 계획 뭘 받은 거? 인가. 여기는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든 토지 분양권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최초로 분양받을 때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공급계약이란 말을 써요. 부동산 무슨 계약? 공급계약. 이 지문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최초로 분양받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양권은 무조건 다 신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는 매매만 신고합니까? 교환까지 합니까? 증여까지 합니까? 임대차까지 다 합니까? 오로지 매매만? 강력 주장하십니까? 매매만 신고한답니다. 자, 그러면 교환계약은 신고한다 안 한다? 증여는? 임대차도 안 하는데 주택 임대차만 해요. 토지 상가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별도로 공부할 거고 주택 임대차는 별도로 공부할 거고 토지 상가 임대차는 안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약만 신고 들어가죠. 어떤 것만? 계약만. 그러면 판결이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좋아요. 자, 여기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가 원칙.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죠?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지방공사랄지 이분들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 등. 국가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건. 됐어요? 자, 이분들이 신고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개공이 공동으로 소개하면 개공 공동으로. 그죠? 그럼 개공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다른 개공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개공이 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지죠? 없어져요. 자, 신고 의무자가 되게 복잡하게 많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벌칙 몇 가지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벌칙이 제재가 되게 많거든요. 과태료, 여기는 다 과태료인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 하다 하면은 한 반을 할 거예요. 반을 할 건데,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총 동원해서 대답해봐요. 그러면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신고를 하되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요구해봤어요. 어떤 제재? 거래 당사자에게? 자,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업무 정지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있다 그랬죠. 거래 당사자가 요구했으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제재가 들어가냐?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신고해달라고. 자, 당첨되셨습니다.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고. 자, 과태료인데 가면 객관식 힌트. 5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어차피 모를 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몇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그럼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안 돼?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거짓 신고해달라니까 개공이 또 착실하게 거래 당사의 말 듣고 거짓 신고를 한번 해봤네. 실거래 가격 이런 거. 그럼 어떤 죄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칙 두 개 몇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죠?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자, 이건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두 가지 했어요. 자,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얼마? 500만 원. 자,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래는 500만 원. 또 해달라니까 개공이 거짓 신고 한번 해봤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100분의 5입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과태료.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 줘야 되겠어요? 30일. 근데 잔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을 기준합니다.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죠. 그럼 이 신고사항 중에 뭐 실거래 가격 다 신고해야 돼요. 이 신고사항이 또 올해 많이 신설이 됐잖아요. 이건 머리 아프죠. 그래서 공통신고사항, 뭐 법인하고 개인 공통신고사항도 있고 법인 신고사항, 개인 신고사항 이런 게 추가로 있는데 일단은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줘요? 신고 필증. 여기는 신고 필증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데는 뭐 신고 확인서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신고 필증. 언제까지죠? 지체 없이. 그러면 신고인 신고 필증을 겨우 받으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검인 뭐라래? 의제. 검인 뭐란다? 의제.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뼈대. 여기다가 이제 살 붙여서 또 공부를 하면 돼요. 살 붙여서.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밑줄도 긋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6페이지 그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나와 있죠. 큰 제목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신고 대상,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신고 대상 밑줄 그러한 데만 거서요. 거래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조구청장. 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조구청장 몇 줄 거서요. 이걸 줄여서 뭐라래?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결국 신고관청에 있다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어디다 한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조구청장.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이 있잖아요. 대상이 뭐냐면 1번 박스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있어 없어? 부동산 밑줄. 그럼 부동산이란 것이 그 가로 안에 토지하고 건축물 밑줄. 그러니까 이거 매매 계약할 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만 신고 대상이다. 지형적 관계없이 다 해야 돼. 묶어갖고 지분도 적으세요. 토지 건축물 위에다가 지분 거래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란 말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계약 몇 줄 거세요? 이 부동산 공급계약, 이 부동산이란 건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공급계약이라는 것은 거기 가로 안에 최초 분양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급계약 이 지문을 익혀야 돼요. 이것도 신고 대상. 그 다음에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위 매매계약이 있죠. 지위 매매계약. 그것이 뭐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밑줄 보세요. 자, 이것이 시험에는 분양권 이렇게 안 나오고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이렇게 지문이 떠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익혀야 돼.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 그런지 뭔 소리인지 몰랐고 못 풀어보면 안 돼. 분양권을 말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토지, 상가, 주택, 분양권 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리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동그라미.
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관한 특례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동그라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입주권은 입주권인데 뭘 받은 거? 인가. 관리처분계획 뭐다? 인가. 사업시행계획 뭐다? 인가.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신고 대상이다. 자, 신고 대상은 어차피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별표 쳐놓고 그 박스 별표 쳐놓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 의무자 직거래 했을 때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장 우수구청 즉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면 적으세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데 단서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럼 단독 신고할 때는 뭘 첨부해서 해야 돼요? 단독 신고 사유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뭐 4번 이걸 첨부해서 하는 겁니다. 단독 신고할 때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4번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4번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국가 등. 자, 양가리 번 개공 소결하면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개공. 자, 개공 동그라미 주어.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된 개공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개공 공동을 하면 개공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했죠. 거기 없는데 개공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개공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공이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 자, 3번 법인 동그라미. 자, 법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테 신고해야 돼? 법인도 해야 돼. 그러니까 법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라 이 말, 하라.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은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했을 때, 법인도 주택 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거기 내가 간추려 놓은 거거든요. 그 박스 안은 간추려 놓은 건데 이것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이 거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시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일단 공통 신고사항이 뭐냐면 법인하고 법인 외의자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든 법인 외의자든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없어? 있죠. 이제 이것도 신고사항 과거에는 공통 신고사항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자주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좀 몇 가지 더 신설이 됐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자, 나 체크해 보세요.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이 실거래 가격은 내가 누차 강조했어요. 실거래 가격은 무조건 신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뭣도 신고해야 돼? 조건이나 기한. 이것도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일단 세 가지 외워보세요. 계약일, 중도금, 잔금, 그리고 실거래 가격.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서 조건 기한이 나온 데가 어디 나올까? 이 앞전에 거래계약 파트 할 때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거래계약서에 나와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기재하라 그랬죠. 또 거민계약서, 그렇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나와. 또 여기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또 하나 나온다 그러죠.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목에서 조건 기한이 나온 데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사항, 이 네 군데가 나와요. 조건 기한이. 자, 조건 기한 나온 데가 네 군데.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사항 이런 데서 조건 기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조건 기한 들어가. 이것이 하나 지문을 빼 가지고 출제가 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고사항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외워보세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렇죠? 그다음 실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일단 공통 신고 사항은 그 정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그 2번 보세요. 법인 외의자가 주택 동그라미. 이건 주택 거래 했을 때 법인이 아닌 자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 사항. 이 2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별표 쳐 놓으시고. 2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작년하고 바뀌면서 이게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작년하고 바뀌면서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공통신고사항에서 분리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거래했을 때 주택거래 그리고 법인 외의자입니다. 법인 아니고 법인은 또 따로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인 외의자가 주택거래 했을 때 추가로 신고할 사항이야. 추가로 아까 공통신고사항 플러스 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거래 가격 얼마 이상 주택 매수 6억 이상 주택이고 매수입니다. 매수. 매도인은 신고 안 해요. 이거 뭐 할 때만 매수.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자 모든 주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은 금액과 관계없어요. 모든 주택이 다 신고돼 들어가요. 이것도 뭐 했을 때? 매수했을 때. 매수 동그라. 그러면 실거래 가격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주택이고 매수했을 때만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이고 매수했을 때. 자, 그럼 뭘 신고해야 되냐? 가 밑줄 보세요.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자,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거. 됐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제목 밑줄 보세요.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하고 입주 예정 시기 등 그렇죠? 이거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 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또 입주 예정 시기 이런 거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서식이 뭘까? 자, 2번 자금 조달 계획하고 지급 방식 신고하라고 했죠. 입주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이런 거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서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 옆에다 적어놔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있어요. 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줄여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인데 줄여서 그냥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여기에 관련된 서식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존재합니다요. 일단 용어부터 익혀야 되거든요. 일단 용어부터 익혀야 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여기에 관련된 서식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있다고. 이걸 이제 용어를 알아야지 내가 이제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신고 사항 중에서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건 기한, 실거래 가격은 공통신고 사항. 그리고 이제 법인 외의자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신고 사항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실거래 가격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 및 그 지급 방식. 그리고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이용 계획 이런 거 신고하라고 했죠.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인은 놔놓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휴식 갔어요. 휴식.